여러분,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라면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저 무도한 민주당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잘 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을 만드는 언더73 스튜디오. 방금 보신 영상 어떠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이 먼저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의 마음 때문 아닐까요?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가지고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박상수 대변인께서 교문고 광화문점에 갔다 오셨죠? 왜 갔다 오셨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네. 책 받아봤냐고. 그래서 저는 아직 책을 못 받아봤다. 저기 출간되면 당일날 오픈런 하려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 잠깐 영상부터 보실까요 그러면? 그거 있어요? 그게? 한동훈 화이팅! 이렇게 그 교보문고 광화문점까지 갔다 오셨는데 예, 어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분위기? 마지막에 한동훈 화이팅 하신 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사신 분들이에요. 아 마지막에. 그래서 제가 줄 서 있다가 네. 첫 번째 책이잖아요. 네. 첫 번째 책을 딱 사신 분이잖아. 그래서 내가 잡았지. 오늘 언더73 방송에 내보낼 거니까 이거 한동훈 화이팅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생해서 이른 아침에 오픈런을 해서 구매를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직접 책을 구매를 하셔서 그거를 김준호 대변인을 만나셨다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퀵 서비스로 다녀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동훈 대표께 직접 이제 사인을 받았죠. 사인을 받은 원본이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되나요? 한동훈 대표께서 바다를 건너는 언더 73을 응원합니다. 2025년 2월 26일 한동훈 올림 이제 이렇게 써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표께 우리 이제 언더 73 방송을 하는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지지자분들한테 한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드렸더니 대표께서 이제 되게 뭔가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뭐 내가 얘기할 게 있겠냐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린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본인 이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한결같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본인이 이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겠다는 약속 이런 거 지키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또 많은 분들 만나서 대화 나누고 하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기대에 실망 끼쳐드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받은 게 아닙니다. 서명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언더73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 전해드리고 대표께서도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전해드립니다. 예,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아침에 일찍 받아서 네. 최대한 빨리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총평을 드린다면 책을 읽으면서 마치 한동훈 대표님이 옆에서 말을 하는 것 같은 음성 지원을 맞아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만의 말투, 그치. 어투가 그대로 배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딱 아마 읽어보시면 다들 아실 거예요. 아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직접 썼고 본인이 옆에서 말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실 건데 그만큼 이 책은 곧 한동훈 그 자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느끼셨죠? 그냥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글이 사실은 가독성이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진짜 뭐 잡자마자 끝까지 한 번에 다 읽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 특징이 문장이 굉장히 간결하고 경쾌하면서 속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읽을 때 목 넘김이 좋다 그러죠. 진짜 목 넘김이 좋아서 삭삭삭삭 넘어가거든요. 제가 그날 아까 아침에 이거 책 사고 나서 스타벅스에 잠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읽으시는 분들이 단숨에 몇십 페이지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읽게 되는 거죠. 예, 쭉 읽게 되는 그 힘이 있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이 좀 있었죠. 사실 독서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표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책 보고 있냐고. 오는 길에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하시길래 너무 재밌게 잘 넘어간다 이게.
어쨌든 뭐 저도 이제 겪어본 일이기도 하고 너무 재밌게 잘 읽어간다고 하니까 대표가 그럼 됐다고. 그렇죠. 책 네, 잘 읽히는 자기네 가장 독자가 중요하죠. 네. 그렇게 느끼면 너무 좋은 것 같다라고 하셔서 그거면 저는 성공하신 것 같다. 아마 지금 이 책의 전반부를 다루고 있는 계엄 때 이야기는 뭐 한동훈 대표나 여기 계신 분들 직접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모든 국민도 사실 다 경험한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상기시키면서 책을 읽으시면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게 되실 거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이제 책의 구성을 설명해 드리면 이게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네. 앞부분은 계엄과 관련된 한동훈 대표의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쓰셨죠. 그렇죠. 시간 순서로 있었던 일들 회고담이 그 뒷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관 본인의 비전 이런 것들을 주로 담았습니다. 근데 책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앞부분 그러니까 계엄 부분 파트를 설명하기에 이 영상이 굉장히 좋은 자료일 것 같아서 영상부터 보여드립니다. 저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 주십시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도 위험에 처할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감수해야 될 것이고 정치는 당연히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약간 위협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군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통화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날도 저는 계엄군들이 당연히 진을 치고 있을 거라고 봤고 국회 숲이 있어요. 밤이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밖에 있다가 숲에 숨어 있다가 148명이 모이는 순간 들어가자. 왜냐하면 위험에 노출된 시간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한동훈 대표의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계엄의 밤 때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딱 두 가지다. 하나는 혹시 계엄이 빨리 해제되지 않고 날이 밝으면 시민들과 계엄군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어. 유혈 사태가 발생할 수도 네. 있으니 그게 가장 우려됐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우리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염려했고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빠른 결단과 용기로 계엄 해제 결의를 이끌었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 숨어 있었다고 했죠? 국회의원들 사이에 숲에 숨어 있었다고 했죠. 한준호 의원 의원실에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왔는데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간 순서가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이제 대표님이랑 우리 당 의원들 10몇 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김상욱 의원이 들어가고 우원식 의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참 뒤에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서 들어갔어요. 그 의원실에 숨어 있다 갔다는 거 아닙니까? 숲에 숨어 있다가. 근데 너무나 다르죠. 막 그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와 이 계엄은 위헌 위법입니다. 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그 다른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도 그분들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 들어가서 뭐 국회에 있는 어디 숲에 숨었다든가 의원실에 있었다든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당시 한동훈 대표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는 거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지도자의 결단과 용기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소개시켜주고 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네네. 네, 제가 앞부분에서 읽었는데, 네, 이 책을 쓰면서 내가 그때 공포를 느꼈는지 곱씹어봤다. 그랬던 것 같다. 다만 계엄을 막아야겠다는 결심이 공포라는 반응을 압도했다. 네,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포를 느껴도 할 일을 하는 것이 용기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참 짧게 치면서도 그 당시 그 담담함과 그렇죠. 그게 느껴지죠. 그려져요. 아니 완전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에요. 딱 스타일이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딱 이렇게 들어가는 스타일. 네, 분명히 이런 그 특히 전화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위험에 네. 대한 경고에 대한 전화를 받았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쵸. 위원장님 하실 말씀 좀 있으시죠? 아니 우리 이- 그때 같이 이렇게 네. 다 같이 밥 먹을 때였잖아요. 같이 이렇게 다 먹을 때였는데 내가 대표님 옆에 앉아가지고 그때 아니 그런 전화를 받으셨으면 그 나를 나한테 부를 때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난 경고를 가족들이랑 해줘야지. 인사하고 나오는데 뭔가 마음의 준비도 없이 나는 왔다가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더니 대표님이 그래도 이렇게 딱 이렇게 내 무릎 딱 치면서 그랬잖아요. 그래도
의미 있었잖아요. 이렇게 딱. 예, 정말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네. 이 책을 읽으면서 조경태, 서범수, 박정아, 정성국, 박정훈, 곽규택, 우재준, 김상욱 의원 등 10여 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김종혁 최고위원을 비롯한 원외위원장들, 송영훈, 박상수 대변인 등 당직자들과 함께 걸었다. 이게 가장 야, 정말 진짜 야, 그래도 그러니까 어딜 가나 자기 자랑. 이분의 글자를 내주셨구나. 야 진짜 예. 징글징글하다 진짜.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빨리 이렇게 많은 용기 있는 분들 덕분에 그리고 이제 그때 시민들 그 국회로 몰려들었던 시민들 덕분에 이렇게 빨리 해결해서 우리가 지금 웃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네, 맞아요. 저도 하나 에피소드를 풀자면 저는 그때 세종시에서 아기들 이제 재우고 같이 잤습니다. 12월 3일 당일날.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전화가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저는 그렇게 경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전략기획본부 맞아요. 방에서는 굉장히 긴박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었고 맞아요.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집에 와서 퇴근을 하고 저희 아이가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인데 그 아이가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무슨 TV 봐 이렇게 봤더니 그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는 장면을 TV 뉴스에서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그러고 있었는데 이 아들이 저한테 아빠 그런데 왜 군인 아저씨들이 우리나라로 쳐들어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슬펐어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화장실로 숨어 들어가 좀 울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군인 아저씨란 나라를 지켜주시는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분들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군인 아저씨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군인 아저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미래라는 아이들에게 12월 3일 우리는 무엇을 보여준 건가요? 그 다음에 아이 어린이집에서 학예 같은 걸 했어요. 나는 꿈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하는 무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아이가 이제 군복을 입고서 나는 꿈이 군인이에요 하는 대목이에요. 네. 이미 계엄 훨씬 이전부터 그 아이는 그걸 준비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날 그 아이가 나는 꿈이 군인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껏 박수를 못 치더라고요.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그때를 전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그 용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런저런 뭐 흠을 잡는 사람도 있고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당시 국민의힘에서 현장에 있던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국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날 현장에서는 다들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다 마음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어. 그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는 그 상황에서 어디 갈지 모를 것 같던 그 내 마음을 거기서 내가 기대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그리고 사실 저는 이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매우 걱정스러워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무슨 일이든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전쟁이 날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고 테러가 날 수도 있고 뭐가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국가 지도자가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디 숲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그냥 런해버리고 회피형으로 이렇게 사라지고 그냥 평범한 장사미사들은 도망가도 됩니다. 피난 가도 되고 내 몸을 안전을 지켜도 되는 거지. 그거는 너무나 반응이에요. 네,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본능이고 나는 네. 그걸 비난할 생각이 없어요. 근데 국가 지도자는 앞으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순간에 그 한동훈 대표의 모습은 그 모습이 보였어요. 그 대표께서 저희 있는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누가 했더라도 더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 다만 이 계엄이 터졌을 때 이 계엄을 막기 위해서는 나 한동훈이어야 된다. 그래서 대표가 저희한테 내가 어떤 수사를 활용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본청으로 넘어가는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들었던 생각이 역사가 나에게 말을 걸고 있구나. 그리고 나 정치인 한동훈이 해야 되는 이 역사적 사명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여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가장 큰 역할이 지금 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국회 본청으로 들어가서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앞장서는 거라는 말을 저희들 앞에서 이제 담담하게 해주셨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 계속 머리에 맴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숨을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택권은 많았어요. 근데 대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이 맞닥뜨린 그 역사적인 순간에 대해서 본인이 해야 되는 그 책무를 한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민주당 출신 대통령,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이랬을 때 민주당 대표가 지금 한동훈 대표가 했던 것처럼 목숨 걸고 계엄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럴 리가 없죠. 절대 우리는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정족수를 채울 수 없을 겁니다. 네, 처음부터 불가능할 거예요. 어찌 보면 대표가 만약에 이번에 어떤 역사적인 선택을 받는다면 우리 역사에 큰 쓰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날 저는 좀 했어요. 그날.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뭐 검사 출신의 한계 이런 얘기 들으면 솔직히 좀 이제는 웃겨요. 맞아요. 이거는 네 이미 이런, 그거는 이 이상의 너무 벗어났어요. 지도자가 네. 어떻게 있을 수가 있고 네 이런 정치인이 어디 있다고 검사 출신 이야기를 합니까? 이건 그러니까 뭐 정치 경력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많이 했잖아요. 성남시장도 했고 경기도지사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는데 계엄날 보십시오. 풀숲에 도망가가지고 숨어서 자기 자당 국회의원들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148명 될 정치를 때까지. 오래 해서 풀숲에 도망가서 숨을 정도면은 차라리 짧고 굵게 하는 한동훈 대표가 훨씬 낫다라는 거. 그거는 뭐 국민들께서 다 목도하셨기 때문에 잘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꼭 공유하고 싶은 문장이 이 책에 있어서 그 문장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예. 저는 물리학을 좋아하는데 빛이 참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빛은 늘 가장 빠른 길을 찾아 움직이잖아요. 너무도 멋진 자연의 섭리죠. 그런데 정치를 하면서 보니 사람의 마음으로 공간이 채워진 이 세상에서는 빛처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찾아 움직이는 게 정답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각자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의 시즌2 이 대목에서 한번 잘 음미하시면서 기대하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한동훈 대표의 책은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역사가 건네온 질문에 대한 정치인 한동훈의 대답입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또 언더73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알림 혹시 잊으신 분은 지금이라도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폭풍이 불어올 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산이 되고 방패가 되고 창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끌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